안녕하십니까. 인성회계법인의 정재학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인성회계법인의 연말정산 급여 세팅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미리 크라우드에서 연말정산 세팅하는 엑셀 매크로 교재를 미리 오픈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배정된 세팅 업체를 한번 오픈한 상태에서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객 안내를 하고 연간 급여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안내를 하는 것도 다음에 설명드릴 그 크라우드에 어떻게 안내를 할지 표준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준 안내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고객에게 보내주시면 되고, 이때 이런 필요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재를 같이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민선 팀장이 표준으로 안내하는 메일을 여러분들한테 첨부 서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급여 마감 부분,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이제 급여 템플릿을 보낸 다음에 다시 받아서 급여를 마감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고객 안내하고 연간 급여를 마감하게 되면 중도 퇴사에 대한 마감과 연말정산 대상자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 12월 31일 날 퇴사자를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심플합니다. 그 퇴사자에 대해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이미 했으면 연말정산을 하면 안 되고요.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면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그런 부분을 역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 급여와 인사 템플릿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설명한 급여 템플릿이 완성이 되면 그 급여 템플릿을 기준으로 급여와 인사 템플릿을 완성을 해서 그 자료를 이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연말정산 이제 세팅을 다음에 하는데요. 인성 스마트 플랫폼, 연말정산 가로치고 회계법인, 연말정산 세팅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대상 그룹화는 이제 그룹사의 경우 그룹핑을 해서 법인 간의 이동을 자동 분석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홍민선 팀장이 작업을 다 완료를 해 놓을 겁니다. 연말정산 업체 기본 설정은 여러분들이 고객 인사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서 연말정산 기간이나 원천징수의 사용 여부, 사대보험을 급여를 반영할 것인지 간소화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설문을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연말정산 세팅 안에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세팅을 안 한 상태에서 게시를 하다 보니까 세팅을 안 하게 되면 간소화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야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황급히 전화가 오죠. 우리는 급여대장 보고해요 라고 하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인사정보를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이 탭에는 연말정산 인사정보 등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말정산 세팅의 가장 먼저 시작은 연말정산 인사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사정보 등록은 배포한 연말정산 템플릿이 완성된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는 항상 우리가 배포해드리는 엑셀 템플릿에서 시작을 합니다. 엑셀 템플릿에서 고객이 월간 급여 대장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러니까 월간 급여 대장을 업로드를 하면 매크로에서 그걸 연간 급여 대장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걸 인성 스마트 플랫폼에서 업로드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기중에 단돈 1원이라도 급여 대장에 표시됐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사 등록이 매크로에 등록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한 족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템플릿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은 언제고, 그 다음에 그 취업 감면에 대한 대상 기간은 언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회사로부터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업로드하기 전에 인사자료가 먼저 올라가야 급여가 그거에 대해서 짝을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습니다. 급여를 받고 인사자료의 기본이 형성돼서 인사자료가 세팅이 다 되면 인사자료를 인성 스마트 플랫폼에 올리고 그거에 근거한 급여 대장을 다시 올려주는 그러한 순서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말정산 세팅이 완성된 후에 급여 업로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급여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급여 업로드를 먼저 하고 나서 급여 기본 설정의 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비과세 설정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연말정산 대사입니다. 그래서 소득 총합을 대사해보고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대사를 해보고 법인 이동을 완료를 시킵니다. 그 후에 이제 서류 검토자들이 서류 검토를 하시고 다시 또 서류 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별로 연말정산을 마감을 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말정산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세팅은 연말정산 대상업체 그룹화, 연말정산 업체 기본 설정, 그다음에 연말정산 인사정보 등록, 간소화 일괄 등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말정산 대상업체 그룹화는 인성회계법인 그 본사에서 다 그룹핑을 해 놓을 겁니다. 근데 그 고객사에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홍민선 팀장한테 또 같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소화 일괄 등록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간소화 일괄 등록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쪽도 업로드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간소화를 등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업무상의 뭐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일괄 등록을 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업체 기본 설정 부분이 이제 이 페이지인데요. 이 설명을 드리면 접수기간, 검토기간, 최종 확인기간, 업체 최종 마감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하고 직접 일정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 상태는 세팅 중은 이제 지금 이런 것들 인사자료라든가 급여자료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연말정산 개시 전이고요. 진행 중은 이제 각 임직원들이 이제 연말정산을 열심히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이제 진행을 다 마감이 되면 검토 기간이 다 마감이 되면 검토 마감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검토 마감을 해서 최종적인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 매체 제출까지 다 완료가 되면 업체 마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마감이 다 돼갖고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돼 있는 업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세팅 담당자가 이런 진행 사항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각 임직원이 인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인쇄 불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하면 인쇄 가능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각종 민원 전화 막 인쇄해달라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인쇄 가능으로 좀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날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30일 날 원천징수 영수증을 인쇄를 했을 때 그것이 2월 28일로 찍혀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6월 30일로 찍혀서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사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더조는 뽑으면은 이제 그 해 2월 28일로 돼 있죠. 근데 어떤 업체들은 이제
아니 근로자가 6월 30일 날 뽑았으면 6월 30일로 나와야죠 라고 하면 오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말 그 4대 보험에 대한 사용 구분이 급여 대장을 선택할 것이냐 간소화를 선택하실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간소화를 선택하는데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급여 대장을 선택하고 내가 왜 급여 선택을 선택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야 한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대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유례 사용 여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연말정산 신고서에도 원천징수율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율의 80%냐 100%냐 120%냐인데 인사 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100%로 통일이니까 이거 굳이 표시 안 되게 해주세요 하면 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표시하기를 원치 않은데 이런 것도 한번 반드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납 신청을 사용 여부. 그러니까 신고서에도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추납을 해야 되는데 분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은 분납여입니다. 근데 분납하지 않고 우리는 한 방에 내요 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납 신청을 사용하는 여부, 개개인들이 분납 신청 여부를 보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그래서 대부분은 불을 선택하셔서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만원 이상이 되면 분납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회사와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이 두 개는 부루해야 추가적인 작업이 좀 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인사 담당자하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업단위자 여부는 별 얘기가 없으면 부루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할 것이냐 여부. 그러니까 별표 여부는 여로 해놓으면 뒷자리는 별표입니다. 부로 해놓으면 별표가 아니고요. 이 부분 유념을 하시고요. 기본 정보, 그러니까 급여 기본 정보에 본인의 급여를 총급여, 1년간 총급여를 표시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간소화로 갈 것이냐, 급여 대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설문을 확실하게 마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틀렸네, 우리 회사는 그렇지가 않네, 우리 회사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성회계법인이 관심법을 쓰고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미리 알아서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인데, 그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미리 안 물어봤느냐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무려 5분이나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사전에 설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순서대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고객과의 그 세팅을 위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다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고객에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클라우드에 들어가셔서 좌측 상단에 인성 스마트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연말정산 폴더, 그 다음에 해당 연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들어가면 21, 22, 23,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연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연말정산 안내 및 교육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당해 연도에 필요한 교육자료와 안내자료, 안내문, 그 다음에 필요한 이메일을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것은 교육사 이런 부분들 같이 할 때 요 링크되는 요 유튜브 참고하시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자료 부분 다음에 세팅 자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간 급여를 이제 고객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아까 그 매뉴얼 자료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 경우냐
아니면 사학기관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요 다운 받아야 될 자료가 다릅니다. 고객한테 전달할 자료가요. 뭐 많이 틀린 건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가 제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중소기업 취업감면도 없고 사학연금에 대한 별도의 기금 적립 내역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요 매크로를 보내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학기관에는 사학연금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한테 물어봐서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자를 판별할 수 있는 요 시트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 스마트 플랫폼의 클라우드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서 급여 세팅 폴더에서 보시고요. 위하거나 스마트 A로 관리하고 관리 체계가 취약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 폴더를 주고 완성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한 10명, 20명 있는 회사는 차라리 그냥 위하거나 스마트 A 백업 파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유도리 있게 고객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ERP 부서가 따로 있고 위하거나 스마트 A를 쓰지 않는 회사들은 따로 고객들한테 1년치의 급여 대장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되고요. 더존을 쓰는 회사들은 1년치 급여 대장이 안 나와요. 더존은. 그래서 월별 급여 대장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월별 급여 대장을 일단 여기다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더존 같은 경우는 월별 급여 대장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고객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워낙에 급여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이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메일로 급여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급여 커뮤니케이션, 인사 급여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대화가 고객과 소통한다는 점 특히 유의하시고, 최초의 이메일로 고객한테 각종 매뉴얼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게시 안내문 드리고 하는 부분은 이메일로 가지만, 이 이후부터는 인사급여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다. 이 부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여 업로드 매크로 파일입니다. 연말정산 세팅의 가장 기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급여 매크로 파일 업로드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보면 고객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 대기업용, 사학기관용, 중소기업용으로 구분해서 파일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고객사가 사학기관이다, 숭실대학교다 하면은 사학기관의 매크로를 드리면 되고요. 중소기업이다 하면 중소기업 매크로를 드리면 됩니다. 그 차이는 미세합니다. 이렇게 연간 급여 올리는 거는 다 똑같은데요. 이 뒤에서 뭐 사학연금 리스트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감면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사관리에서 추가로 넣는다든가, 그런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이해하기 편하게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매크로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합 매크로로 보내드리면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넣어야 돼요?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고객사의 질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매크로를 열면 우리가 매크로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이라는 걸 꼭 누르셔야 됩니다. 콘텐츠 사용이라는 걸 안 누르시면 매크로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픈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콘텐츠 사용, 이거를 딱 눌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보면 쭉,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먼저 이 순서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할 일 중에 뭐 고객사의 뭐 사업자 등록증을 확보를 해서 우리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본사에서 미리 했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관리에서 업체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보시면
거기에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회사 이름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소라든가 나머지 대표자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가지고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라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한번 숙지하시고 이미 본사에서 세팅되어 있는 건 넘어가시면 되고, 안 되어 있는 것들, 뭐 대표자명을 넣어야 된다, 아니면 회사에 직인이 필요한 경우가, 직인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직인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인사 담당자한테 좀 얘기를 해서 회사 직인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 첨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체 등록 부분에 그 직인을 등록하는 부분 거기다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매뉴얼이라는 시트입니다. 매뉴얼 시트는 급여를 입력 후에 매크로를 실행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우리가 입력했던 더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쫙 입력하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연간 급여 대장 하나로 딱 통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급여의 전산 부분에도 여기에 한 번이라도 급여가 들어갔던 사람들은 족보에 딱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급여 대장. 그러니까 요 빨간 요 부분이 급여 대장 부분입니다. 고객사에서 월간 업로드 또는 연간 업로드를 선택해서 입력하고요. 월간 업로드를 하고 매크로를 작동하면 연간 급여 대장으로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이 있는 이유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더존같이 연간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급여 대장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중도퇴사자 엑셀 업로드입니다. 중도퇴사자 자료를 고객에 요청해서 해당 자료를 인스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연간 급여 대장을 관리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만 해주는 회사들은 회사가 중간중간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중도퇴사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사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보 정리해서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기납부가 얼마가 됐으며 급여가 얼마가 나갔고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수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6번은 인사정보 전산입니다. 이 4번에 아까 4번에서 급여 대장을 업로드한 다음에 매크로를 작동하면은 인사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 시트를 고객이 정보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안내를 할 때도 급여 업로드를 다 하신 후에는 매뉴얼에 그 매뉴얼 부분에서 그 해당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인사정보를 생성을 시켜서 나머지를 좀 완성해 주십시오 하고 좀 구두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부분들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보 인성 참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아주 큰 난리가 났었던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큰 거냐면, 인사 담당자들은 아이디나 사본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어떤 회사들, 아주 개념 없는 회사들은. 그래서 작년에는 ABC라고 했었던, 이런 아이디를 가나다로 올해 지들이 멋대로 바꿔서 우리한테 여기를 채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썼던 아이디랑 올해 썼던 아이디가 두 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작년 이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꼬이게 됩니다.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초도업체는 어차피 작년 게 없어요. 근데 계속거래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존에 있었던 인사관리를 엑셀 다운받아서 요 장표에다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매크로 2단계를 실행을 하면 인사검증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인사검증을 했을 때 막 무대기로 쫙 쏟아지면 그게 바로 회사에서 아이디를 전체를 통으로 바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검증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둔 겁니다. 그리고 9번째로 기부금 일간 업로드에 대한 해당 템플릿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연말정산 인사관리자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런 각종 수당 공제 사항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템플릿을 또 다운받아서 회사한테 완성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왕 하는 김에 회사에다가 노조비라든가 유니세프 회사에서 단체로 내는 비용은 여기서 채워주십사 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떠들고 있지만 마치 여러분들하고 다 함께 줌회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이 막히고 말이 엉켜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줌회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정상 참작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급여 매크로 실행에서 자, 급여를 12개월치 다 올렸으면 이제 고객 퀵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고객 퀵 매뉴얼. 이게 윗부분에 있고 아랫부분에 이제 우리가 눌러야 될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단의 고객 퀵 매뉴얼에서는 고객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급여를 다 올리셨으면 요 인사정보 생성을 누르셔서 나머지를 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은 급여를 지급했던 직원들에 대한 뭐 입사일, 퇴사일 정보라든가 아니면 주소라든가 우리가 문자를 보내야 될 연락처, 템플릿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들을 회사에다가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 담당자는 인성 플랫폼 인사관리를 엑셀 다운받아서 복붙해서 인사검증을 한 번 더 수행하고 4번이나 인사정보를 전년도와 다르게 고객사에서 전달해 주는 경우 대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 방지 목적이다. 이 부분도 이런 1단계에서는 회사에다가 일단 자, 인사관리 나머지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고 2단계에서 우리는 인사검증을 눌러서 작년에 우리 작년에 인성 스마트 플랫폼에 인사정보 엑셀 시트를 그대로 인사관리 엑셀 시트 그대로 올린 다음에 올해 인사정보랑 대사를 해보는 이 작업 꼭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매크로는 2단계다. 첫 단계는 인사정보의 생성, 2단계는 인사의 검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고객사가 엉뚱한 아이디를 줬는지 않는지 한 방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이상하다, 작년의 아이디랑 올해 아이디가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음으로 해서 더 빨리 확인을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일괄 입력 필요 데이터 일괄 업로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급여 마감 후에 고객사에서 각종 자료를 대량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뭐 노조비라든가 아니면 유니세프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요청할 때도 있고 계열사에 대한 종전근무지를 한 번에 입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있고 공적연금, 뭐 사학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넣고 싶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는 신용카드를 개인형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이 자료를 일괄적으로 급여 카드 사용해서 차감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엑셀로 다운받아서 한 번에 업로드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일괄 업로드 부분 활용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자 전송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사에서 게시일에 문자를 보내달라라고 할 때 여기서 일괄로 문자를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표준 문구를 다 만들어 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한테 전송일자 받으셔가지고 또 그 전송일자를 본사에다 얘기해주고 또 그게 수정이 되면 또 가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혼선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자 전송을 이용해서 한 번에 보내실 수 있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부금 2월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운받아서 업로드 할 수 있는데, 신규 고객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고객사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미 해서 2월금 정보가 다 있고요. 신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전산 매체를 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산 매체를 저희 전산팀에 전달을 하시면 다 전년도 정보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산 매체를 받고 시작을 해야 전년도에 주택 관련해서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전년도 전산 매체 받아가지고 업로드 하는 부분 전산팀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금 천천히 얘기하고 이게 듬성듬성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해보시라고 엑셀 다운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문자 전송하는 부분도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둘러보시라고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감나게 메시지가 지금 왔지만 네, 이렇게 마치 줌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연말정산 세팅에서 인사정보의 등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스에 급여를 올리기 전에 인사정보 등록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족보를 먼저 만드는 개념입니다. 족보를 만드는 개념이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여 업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 일괄 초기화를 선택을 하면 모든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불러오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 기존의 인사급여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시몬스라든가 쉰들러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렇게 좀 존귀하신 우리의 기존 고객님들은 대상자 불러오기를 하면 한 방에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사급여 고객사가 아닌 경우에는 배포한 인사급여 템플릿에 인사급여 전산 시트를 여기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쫙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면 구분까지 다 감면 관련한 정보까지 중소기업 취업 감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도 퇴사 여부도 다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 업로드 전에 인사 정보를 업데이트 해라. 이 부분 설명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그 급여 매크로라든가 고객과의 최초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의외로 이 앞단에 설명드린 인사정보 등록과 요 지금 설명드린 급여 업로드는 아까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얻은 자료를 업로드하면 되는 겁니다. 인사정보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급여 업로드하면 연말정산 게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급여 업로드는 급여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급여 제작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급여 업로드를 선택하셔서 이 연을 선택을 하십니다. 연을 선택을 하면 뭐 월로에서 다달이 업로드 할 수도 있지만 연으로 한 번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을 선택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끝. 그러면 쫙 올라옵니다. 인사 자료하고 같이.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기존 고객사, 우리 존귀하신 우리 인사급여 기존 고객사들은 이게 업로드를 했을 때 이 빨간 게 안 떠요. 왜냐하면 다 급여 기본 항목들에 다 이미 족보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일반 연말정산만 하시는 고객사, 특히나 이제 계속 고객사가 아니고 초도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에 빨간 줄이 쫙 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산에서 이거 처음 보는 항목인데요. 이렇게 뜰 겁니다. 처음 보는 항목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도 이제 기존 고객사나 전년도에 했던 고객사는 요거를 클릭해서 뭐 항목을 조정해 주든가 하면
되고요. 초도 고객사는 여기다 빨간 색깔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장을 눌러버리세요. 저장을 눌러버리시면 요 빨간색의 항목들이 급여 기본 설정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아, 이거 처음 하는 항목이야? 그리고 그러면 내가 급여 기본 설정에 등록을 내가 자동으로 해줄게. 이런 전산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크로에서 완성된 월간 급여를 업로드를 수행을 하셔서 연간급여를 업로드해서 저장을 하면 끝입니다. 자, 저장을 하면 끝인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등록에서 뭐 아이디를 빼먹어서 불일치한다든가 뭐 뭔가를 빼먹었을 때 그 아예 엑셀이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가 틀렸다든가 특수 문자가 들어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튕겨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연말정산 게시판에다 이 파일을 올려주시면 전산팀이 출동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봐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연말정산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말정산 게시판 에러가 튕긴다. 그럼 바로 게시판에 올려서 하시고 톡방에다가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이거 에러 원인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전산팀에서 대신 업로드 해드릴 수도 있고 원인을 찾아서 다시 회사 인사 담당자에다가 이런 부분 의논하세요 하고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자, 아까 그 빨간색이 떴던 회사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급여 관리에 급여 기본 설정에 급여 항목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급여 기본 설정이 아마 디폴트로 급여 기본 설정으로 갈 텐데요. 이 기본 급여 설정으로 가시지 말고 여기에 항목 설정으로 이제 탭을 이동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작업은 2번하고 4번입니다. 3번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존귀하신 그 기존 고객사의 뭐 급여 명세에 산출 항목들, 산출 근거들을 써 넣어 드리는 거고 전표 코드라든가 아니면 통상임금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퇴직금에 필요한 이런 설정들, 그 다음에 급여의 절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정들이기 때문에 3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팅할 때는 오로지 요 2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업로드를 하고 나면 요 항목들이 쫙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기본급인지 상여인지 인정상여인지 그 다음에 이게 비과세인지 비과세면 어떤 종류의 비과세인지를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4대 보험의 경우 구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국민연금이라고 해놓으면 전산에서 국민연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국민의 연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자 띄고 민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한자로 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얘는 우리가 국민연금이야 얘는 건강보험이야 하고 통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회사가 항목으로 국민연금, 뭐 국민연금 정산 또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 환급이자, 뭐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돼서도 카테고리는 국민연금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 4대 보험 총계가 제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더 준수한 회사는 가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소득세와 소득세 연말정산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기납부 세금도 없이요. 그냥 결정세액도 없이 그냥 어쩔 때는 소득세 자체가 그 사람은 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100만원, 연말정산 소득세가 마이너스 1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도퇴사자 어차피 대사할 때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기본 세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항목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4대 보험도 제대로 타고 들어가고 이제 비과세 항목도 제대로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을 수도 있고 많이 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잡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세팅 담당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원래 관리하던 회사들 거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개념이죠. 순서가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된다 하고 리마인드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연말정산 대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사에서 소득종합대사, 그 다음에 법인 이동 대사, 중도태사 대사, 이렇게 대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종합 대사는 뭐냐면 우리가 급여대장에 나왔던 소득 총액과 원천징수 회사 이행상황신고서의 12달치의 총액이 일치를 해야겠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년간의 이행상황신고서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의 종합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총합대사가 안 되면 세무서에서 전화 오겠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 대사, 중도퇴사자에 대한 대사입니다. 매크로 파일에서 중도퇴사자 엑셀 업로드 부분을 엑셀 업로드를 하고 고객사에서 중도퇴사자 매크로 파일에서 중도퇴사자 엑셀 업로드 부분 그 부분을 엑셀 업로드 해가지고 고객사에서 중도퇴사자에서 수행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기존에 중도퇴사한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인성스마트 플랫폼에서 그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감을 해줍니다. 해당 중도퇴사자들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마감하라고 여기 딱, 왜냐면 우리가 연말정산 아까 세팅 부분에서 인사정보에서 연말정산을 중도퇴사자라고 하고 연말정산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은 여기서 마감을 해서 회사에서 기존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마감과 우리가 한 번 더 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료가 결국 전산매체로 신고가 될 거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계산해서 일치시켜야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 과거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세율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마음대로 마감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일치를 시켜서 딱 했더니 아예 국세청 전산 매체가 튕겨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뭐가 필요하다? 수정 신고가 필요한 거지 우리 시스템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회사가 아주 친절하게도 기본공제라든가 그런 장애인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공제를 한 땀 한 땀 반영해서 중도퇴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도 한 땀 한 땀 그것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도퇴사자 대사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마감이 아닌 부양가족 반영 등 원인을 파악해서 값을 일치시켜야 하고 이 작업을 생략하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앞단에서는 매크로를 이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하세요 하고 지금 후단은 계속 인스에 업로드하고 대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해드리는 설명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저한테 오셔서 과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5, 16
그 다음은 연말정산 최종 보고입니다. 연말정산 최종 보고는 연말정산 쪽에 가면 최종 보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엑셀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대부분의 회사는 분납이기 때문에 2월, 3월, 4월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넣어야 될 숫자의 가이드를 드립니다. 근데 분납하지 않고 우리는 전 직원 일시납이에요 하는 회사는 요렇게 표시하라고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행상신고서에 기입할 내용, 그 다음에 개인별 환급 리스트, 개인별 급여, 중도퇴사, 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엑셀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을 해 주실 때는 그 회계법인 검토 결제라는 페이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요 보고서와 이 접수증을 업로드해서 회사가 최종적으로 거기를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제 우리 전산팀에서 이런 부분들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만 하는 그런 고객사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을 겁니다.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요. 오로지 원천징수 영수증만 보이도록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증명서 발급 설정, 증명서 발급에는 요 페이지 그전에는 이런 것도 막 설정해서 다른 건 안 보이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산팀에서 연말정산으로 선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요것만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고객한테는 인사관리에 보시면 증명서 발급 부분에서 요거를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부분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연말정산 좀 세팅에 참여를 하셔서 좀 다 같이 좀 보람되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세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